전격 단행된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 집은 아마도 지금 혐의 사실이 많기 때문에 이 조국 장관은 믿을 수가 없어요. 부인, 교수, 나와 같이 검찰청에 가자. 조국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분노해서 저희들처럼 머리를 계속 깎고 있는데요. 어제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 총장의 의지가 강했다는 걸 반증합니다. 현직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수사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걸 감안할 때 이 윤 총장이 사생결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초동 주변에서는요, 윤 총장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 장관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윤 총장이 확실한 뭔가를 잡은 것일까요? 김태일의 프레스코, 사생결단 윤석열입니다. 행정직제상 검찰총장의 위에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상관 집을 압수수색하도록 했던 윤석열 총장. 정말 사생결단. 만약 성공하면 괜찮지만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될 경우는 자신의 직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서초동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검 간부회에서 나온 메시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어제 그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엄중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최근 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검찰 안팎에서 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엄중함을 유지하고 차분하게 할 것을 좀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신의 상관인 장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인 만큼 신중함, 엄중함을 유지해라, 그런 맥락이군요. 유호정 기자, 이 압수수색이 있기 전까지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 내부에서 굉장히 극비로 움직였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왔어요? 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이 극비리로 움직였다. 그 극비리에 보고된 내용이 대체 무엇이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취재를 해보니까 대검 관계자 말로는 주요 인물의 압수수색일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 맥락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고 있는데 전국의 특수부를 관할하는 것은 이 반부패부죠, 그렇죠? 그쪽에 가서 수사팀이 보고를 했다.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고, 이 대검 반부패부에서는 총장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총장은 허가를 했을 것이고, 뭐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다. 극비리에 보고했다. 극비리에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군요. 김태일 기자,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보고 있는 조 장관에 대한 그 혐의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이 수사팀에서 전달받은, 보고받은 그 극비 내용이란 무엇일까? 정말 조국 장관이 이 모든 사모펀드 관련뿐만 아니라요, 모든 의혹에 걸려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극비로 보고된 것일까요? 일단은 이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 조 장관 자택 PC에서 하드디스크를 외부에 반출한 이 한국투자증권 PD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받고 이 부인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PB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한 사람이 정경심 교수라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조 장관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링크 피의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의 혐의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직접 개입했을 정황, 유호정 기자, 이 부분도 사실은 수사팀이 극비리에 보고를 했을까요? 윤석열 총장에게? 네, 일단 조 장관의 이 직접 개입 혐의,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혐의에 대해서 일단 검찰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일단 정경심 교수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고 그 부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인의 남편인 조 장관을 들여다보지 않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어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경심 교수를 향하는 것인데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만약에 압수수색이라면 이미 그 부분은 기소가 됐잖아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인은 기소가 됐잖아요. 기소 이후에 또다시 집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증거를 찾아내려고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게 법조계에서는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이미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관련해서 기소된 상태고 그 이후에 기소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압수수색이면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의혹과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밝혀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기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소할 때는 기소 사유가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사후에 또 했으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다른 혐의와 관련돼서 하는 거는 괜찮다. 참 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기자. 네. 윤 총장이 내일 이례적으로 외부 행사에 참석해요. 그동안 외부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점심도 구내 식당에서 먹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내일 그 인천에서 국제회의인데요.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윤 총장도 참석을 하고 여기에서 또 이제 연설 발언도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윤 총장의 경우 최근에 이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해 왔던 만큼 오랜만에 있는 외부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번 조국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현재 검찰총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일단 적어 보이고요. 그와 별개로 원래 예정돼 있던 검찰총장의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정 기자, 울산지검의 이문정 부장검사라고 있죠. 자신들의 상관을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인물인데 검찰이 정치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부 비리, 내부 부패에 대해서는 눈 감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직언을 날리는 검사로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인기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조국 장관에 대한 자택에 대한 이 윤석열 총장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해요. 오히려 정치검찰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양새를 이 수사팀이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코멘트를 안 할까요? 네, 이 압수수색 후에 대한 입장은 없지만 20일에 압수수색 전이긴 한데요. 20일에 있었던 임 전 검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신문에 났고 저 안에서도 솔직히 들었는데 총장님께서 고발장에 들어온 그때 초기에 장관 후보의 교체를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소문은 듣긴 들었어요. 초기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만약에 교체를 그렇게 건의했다면 그거는 검찰의 정치 개입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총장님이 정말 그렇게 했다면 우리 검찰의 생애는 총장님이 결단하시고 이 수사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사냥과 같은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임 전 검사는 김순환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인데요. 이때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20일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때 또 검찰 내부에 대한 지적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달 4일에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임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오는데 검찰의 조 장관 수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내부뿐만 아니라 바깥에 대해서도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고 엄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문정 검사. 정작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군요. 윤 의원님, 지금 기자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모험수까지 강행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동적으로 나가시겠죠. 실패하면 자동적으로 나가고 성공하면은 성공하면은 조국 장관이 퇴진하는 건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국민적인 스타로 부각하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해서 가장 중용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자택 수사까지 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은 정치 검찰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 앞장섰다. 이런 또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어서 지금 세 가지로 압축되거든요. 조국 펀드, 사모펀드, 웅동학원에 조국 장관이 관여했느냐. 그리고 자택 PC에서 증거인멸을 돕거나 방조했느냐. 또 하나는 딸 서울대 그 공익 그 인턴 거기에 개입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분명하게 나와야지 제대로 안 나온다면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이 됐든 윤석열 총장이 됐든 둘 중에 한 명은 물러나야 되는 극한의 상황으로 자꾸 상황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